투표함이 털린 게 아니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된 것도 아니었죠.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지방선거는 종이 한 장을 준비하지 못해 멈춰졌습니다. 투표하러 온 국민들은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고 현장에서는 긴급 대기표를 나눠주는 코미디 후진국 내전 상황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억의 혈세를 쓰는 국가기관이 인쇄예산 좀 아껴보겠다고 수요 예측을 제멋대로 후려친 결과였습니다. 위원장 한두 명이 옷 벗는다고 끝날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터져나오는 부정선거의 의혹들, 선관위는 매번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음모론이라며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국민들은 선거 결과보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먼저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거대한 권력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괴물이 되었는가? 오늘 돈모아에서는 권력으로부터 선거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 돼버린 선관위의 60년 일대기를 추적합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선 정확히 6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대한민국의 선거는 전담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행정부인 내무부가 선거를 주관했죠. 물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의 지휘 아래 전국의 공무원과 경찰이 표를 훔치는 행동대장으로 투입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투표함의 40%가 여당 후보의 가짜표로 채워졌고 유권자들은 3인 1조로 목재와 누구를 찍는지 감시당했습니다. 국가가 대놓고 선거를 훔쳤었죠. 분노한 시민들의 피로 쓰인 4.1 부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이 피해 대가로 아주 값비싼 교훈 하나를 뼈에새깁니다. 절대 어떤 권력도 선거에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라. 1963년 그렇게 역사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탄생합니다. 이들에게 찌어진 방패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막강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서도 간섭받지 않는 완벽한 헌법상 독립기관, 권력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수장의 위원장도 대법관이 맡도록 못 박았습니다. 오직 선거의 공정성 하나만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벽을 쌓아준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들어준 이 완벽한 방패가 훗날 썩은 물을 가둬두는 통제불능의 요새가 될 줄은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은 괴물이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한 수모를 겪었었죠. 군사정권 시절 선관위는 허울뿐인 독립기관이었어요. 여당에 대놓고 돈봉투를 뿌리고 정보기관이 개입해도 단속할 권한조차 없던 무기력한 종이오랑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선관위의 문제는 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1944년을 기점으로 문제는 완벽하게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갖게 된 거죠. 뿌리 깊은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전설적인 법안 통합선거법이 통과됩니다. 이 법은 선관위의 손에 그야말로 핵무기들이 쥐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숨겨진 금융거래를 추적할 권한, 불법 현장을 급습할 조사권, 선관위는 하루아침에 투표소 줄이나 세우던 행정원에서 국회의원의 생사를 쥐락펴락할 막강한 선거경찰로 진화했습니다. 아무리 실세 정치인이라도 선관위 단속반에 걸리면 배지가 날아가는 시대. 여기에 2002년부터 전자투표지 분류기까지 도입하면서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한과 거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대반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강력한 권한, 수천억의 예산, 그리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헌법적 독립성,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치자 선관위 내부에 무서운 착각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도로 이 조직의 주인은 우리다. 현재 선관위는 머리와 몸통에 따라노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최고수장의 위원장은 대법관을 겸임하죠. 본업인 재판이 바빠 일주일에 한두 번 절제도장만 찍고 가는 비상임 투잡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조직을 실제로 굴리는 진짜 권력은 누구일까요? 30년간 내부에서만 승진해 올라온 고위공무원, 사무총장과 그 배거리들입니다. 외부감사는 독립성 침해라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밀실에서 그들의 무능과 부패는 정확히 4가지 측면에서 차례대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의 붕괴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현장, 유권자들의 기표용지를 정식 투표함이 아니라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 쇼핑백에 담아 나르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문과의 영수증도 이렇게는 안 다룹니다. 시스템의 한계가 아니라 긴장감이 증발해버린 조직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현장 관리 능력의 완벽한 빙기였죠. 두 번째는 조직 윤리의 붕괴입니다. 소쿠리 상태로 욕을 먹는 와중에도 위에서는 그들의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2023년 폭로된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써서 자기 자식들을
선관위 경력직으로 줄줄이 꽂아 넣었습니다. 면접관이 아빠보아 직원인데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안 받으니 국가기관을 아예 자기 가문의 사디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의 붕괴. 부패한 조직이 유능할 리가 없죠.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내부망과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의 속수무책으로 뚫려있다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전투표 명부를 조작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도 그동안 우리 시스템은 무결점이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 마침내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붕괴해버립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미용절감을 핑계로 투표용지의 인쇄량을 제멋대로 줄였다가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민주주의의 기본값인 투표용지를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좀 모자라면 어때?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괴물의 아미람이 물리적으로 선거를 마비시키는 대참사를 완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다 조작됐다는 거냐? 분명히 말하지만 이 영상은 특정 선거의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단정 지으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훨씬 더 본질적이고 끔찍한 문제는 이겁니다. 투표용지를 속풀이에다 옮기고 자기 자식들을 몰래 취업시키고 내부 해킹망은 허술하게 뚫려있고 심지어 기본 중의 기본인 투표용지의 수요조차 맞추지 못해 선거판을 멈춰 세운 조직. 이렇게 무능하고 불투명한 조직이 개표기에서 뽑아낸 최종 결과값을 우리는 헌법기관이니 한치의 의심도 없이 100%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런 걸 떠나서 조작 의혹을 완벽한 관리와 투명성으로 한 방에 잠재워야 할 기관이 끊임없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불쏘시개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자체가 이 부실선거, 부정선거의 자판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1963년 국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선거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준 독립성이라는 절대방패. 이제 그 유효기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국민을 향한 오만함으로 감사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요새로 변질됐다면 위원장 사태라는 부대조기식 꼬리자르기 이름은 어림없습니다. 기형적인 위원장 체제를 갈아엎고 상시적인 외부 감사를 강제하며 철저하게 유리 아래 투명한 시스템으로 재건축해야 합니다. 선거를 지키라고 만든 선관위라는 기관이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장 크게 조장하는 이 슬픈 역사의 역설, 이 썩은 물을 퍼내지 않는다면 2026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붕괴의 아주 작은 전초 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